그렇죠. 대부분의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금형은 뭐 작게는 50만 원부터 뭐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도 선고가 되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뭐 수백만 원 정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변TV의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창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참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네이버가 운영 중인 영수증 리뷰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매장을 방문한 사람만이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하루에 2, 30명이 이용을 하던 동물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용객들이 5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원인이 네이버의 영수증 리뷰가 1점짜리 최하점이 달리면서 손님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수증 정보 보기를 눌러봤더니 동물병원 이용 영수증이 아닌 어느 치킨집의 영수증이 올려져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벌점 2점이나 3점 리뷰 영수증도 확인해보니 엉뚱한 정형외과 영수증이나 서울이 아닌 부산 영수증까지 출처모를 리뷰해 문제의 매장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인데요. 이런 허위 영수증 별점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미용실까지 피해를 입은 매장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허위 영수증 리뷰 테러들은 바로 경쟁업체들이 알바들을 시켜서 허위 별점을 올린다거나 네이버가 실제 매장의 이용 영수증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아무 연관 없는 영수증을 이용해 별점 테러를 자행하는 것인데요. 아마 뉴스 같은 데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70조 제1항을 살펴보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실인 내용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다고 하죠.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허위 리뷰로 한번 피해를 입으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좀처럼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 경쟁 매장이나 업소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거고요. 이와는 반대로 본인이 제품을 구매해서 이용을 해보다가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 게시판이나 유튜브와 같은 곳에 피해 사례를 올렸다가 해당 제품의 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유명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음료를 구매를 한 뒤에 B씨가 광고했던 방법대로 다이어트 음료를 꾸준히 마셨지만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생리불순과 극심한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제품 복용을 중단했더니 즉시 증상들이 개선이 되었고 다이어트 음료가 본인이 겪은 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품 판매 사이트에 본인이 겪은 증상들을 적고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거절당했고 A씨의 후기는 순식간에 삭제되었습니다. A씨는 후기 게시판에 같은 글을 다시 올렸으나 글들은 판매자에 의해서 모두 삭제가 되었고 A씨의 지인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A씨가 겪은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해당 제품으로 겪은 본인의 증상 및 판매자 B씨의 대응 태도에 관한 글을 작성해서 SNS와 미용정보 공유 카페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에 판매자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됩니다. 소비자는 물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직접 구입한 음료 음용을 통해 본인이 겪은 객관적인 증상을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을 과장했거나 판매자의 행태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을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및 판매자의 신상에 대한 모욕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솔직한 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단순히 사과나 피해 보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정말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혼자서 처리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보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하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하든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리뷰를 남기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게 어떤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합의가 된다라면 벌금액도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제 피해 업체로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은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를 해서 형사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피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단 형사 고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죠. 그러고도 이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럼 직장 내에서 어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누군가가 내고 다닌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은 이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증거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어떤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진술서, 사실 확인서 이런 증거들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배달의 평점 때문에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배달의 평점은 사실은 앞에 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을 후기로 올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배달의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든가 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비판적이고 모욕적인 언급을 남긴다라면 그것은 별개로 모욕죄나 이런 것들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